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100세 시대,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거늘 왜 우리는 정작 정신 건강에는 소홀한 것일까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 조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지난 시간에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 조언 저희가 배워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또 배워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네, 예. 복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선은 건강한 정신도 네.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건강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3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납니다. 그때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 그다음 2번째는 살다 보면 우리가 남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또 네. 거절하기도 할 때 그때 참 자유롭게 또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 마음도 안 불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잘 하나. 네. 그거는 부탁이나 거절이란 말보다도 내 형편을 알린다. 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하지만 또 상황은 이렇다는 걸 잘 알리는 거. 네. 이제 그다음에 인사를 잘하는 거. 네. 이건 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예, 인사는 참 중요합니다. 네. 3가지를 요약을 해봤고요. 자, 네. 이어서 오늘 4번째부터 또 배워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저희 영상포교 후원 전화가 있습니다. ARS 번호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060-800-7000번입니다. 060-800-7000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 불교TV에서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들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째 배워볼까요?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억이 예. 나는데요. 네, 예. 이제 제가 우리는 좀 거짓말하면 쉽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살아오면서 어릴 때는 거짓말도 했지만 지금은 거짓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문제요? 제일 큰 문제고 거짓말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말할 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는데 네. 거짓말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참고해서 살아가는데 네. 그 참고해서 살아가는 그 내용 자체가 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예,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짓말을 아주 안 좋게 봐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불교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예, 하여튼 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남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남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2번째 측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뭔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상태인 사람은 그대로 하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거짓말 한다든지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거짓말해서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이래 보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서 뭔가를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가장 좋지 않다라는 예. 걸 우선 먼저 기억을 해두고요. 그렇죠. 가장 근데 손해보는 거다. 가장 손해보는 손해보고 거다.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사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인 사람들을 보며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익을 좀 얻겠다 하는 심정에서 그렇죠. 말하는 것 같은데 손해를 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가장 손해가 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손해가 온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네. 또 상황이 안 좋거나 할 때 자기한테 이득된다고 뭘 하는데 잘못을 한 일도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없어지지도 않아요. 잘못된 상황도 거짓말에서 풀리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또 잘못된 게 생기는 게. 근데 이 잘못은 엄청난 앞에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손해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결국 손해라는 건 우리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을 했어요. 뭐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하겠죠. 네. 그거에 비해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안 좋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그럼 누가 나한테 거짓말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안 믿게 돼요, 사실은. 맞아요. 예. 네. 모든 걸 안 믿고 그 사람이 하는 거 하나하나 다 의심하거나 확인하거나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장애가 많이 생기거든요. 나한테 불편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피곤하잖아요. 저 사람이 한 걸 다 확인하려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을 제껴두는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말은 막 믿지 말고 다른 사람 말을 믿거나 다른 사람하고 상대해야지 저 사람은 그냥 상대하지 마라 하고도 생길 수도 있어, 그런 일도.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네. 훨씬 더 나빠지는 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네. 이래 상담하면서 제가 거짓말이 제일 당신한테 손해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왜 손해인지 하는 걸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게끔 네. 해요. 예. 근데 내가 정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어떻게 받아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 생각해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할 수도 있고 남한테 피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수습하는 가장 좋은 길이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래 보면 한창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원에 가야 되는데 영화 보러 가는 애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집에 와서 너 학원 잘 다녔냐면 예, 잘 다녀서 공부 잘했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학원 안 간 거 그것을 이래 부모님들은 걱정할 것 같아도 만약에 그게 거짓말로 드러난 걸 알잖아요. 네. 그러면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더 이래 맞아요. 애에 대해서 걱정하게 돼요. 네. 가장 걱정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할 때 네. 역으로 내가 잘못된 게 있어도 당당하게 솔직하게 그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달리 보게 돼요. 달리 보면서 쟤는 이런 건 잘못했지만 참 대단한 애다. 쟤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해요. 네. 내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정신과는 지금은 이제 다른 과들은 보면 처방전을 해서 약국에서 받는데 우리는 이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우리 병원에서 주거든요. 그럼 간호사가 이제 그게 약도 종류도 많고 뭐 조그마한 그 용량이 적은 걸 하다 보니까 되게 미세해요. 미묘하고. 그러다 보면 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간호사가 환자한테 약을 주고 난 뒤에 자기 잘못됐다 싶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요. 네. 그러면 내가 그때 굉장히 그 안심을 해요. 안심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고 예. 그 사람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런 말에서 고맙다. 그러고 언제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누가 뭐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실수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탓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가 이래 말해줘서 당신이 이래 말해서 너무 고맙다. 다음에도 그래 이야기해주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이롭게 하는 거는 진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실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크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와. 잘못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님 병원의 간호사님들은 네. 굉장히 정신건강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예. 근데 예. 저희가 이렇게 큰 거짓말 말고 예.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짓말들 하게 예. 되잖아요. 뭐 예를 예. 들어서 운동 갔다 왔어? 그러면 운동한 게 티가 잘 안 나니까 갔다 왔어? 이러고 예. 넘어갈 예. 때도 있고 예.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텐데 예. 안 할 수 있는 방법, 노력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할까요? 이게 예.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폐해가 큰지 그런 걸 우선 알고 네. 진실이 그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진실이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진실되게 말하는 순간 네.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실의 어떤 강력한 힘, 거짓말의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청나게 손해고 이것이 있는 한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걸 충분히 인식해가지고 네. 이제 이 바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고 이 불교 경전에 보면은 네. 이 어떤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제 불교에서는 이 범부와 성자로 나누어요. 범부와 성자. 범부와 성자. 예, 범부는 뭐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범부는 윤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경을 안 쓰는 거네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거죠. 그냥 떠내려가는 예,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네. 확고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자는 네. 이제 윤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성자의 이제 급에 따라서. 하여튼 성자는 지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자의 표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8가지가 있어요. 네. 보면 내가 봤으면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이야기해요. 들으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네. 내가 생각해봤으면 생각해봤다고 하고 생각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알면 안다고 이야기하고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차이가 있어요. 네. 요거 보고 요만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들은 건 이건데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사소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 수준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평소에 우리가 이래 있는 그대로 하는 훈련을 자꾸 하고 있는 그대로 할 때 진정하게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이제 평소에 알고 네.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이래 지하철에서 가끔 보면요. 네. 이제 어느 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다음 예를 들면 압구정역이에요. 그 다음에 신사역이에요. 네. 근데 압구정역에 있는 사람이 나 이제 신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차이밖에 안 나니까. 네, 어떤 사람 2개 차이 났을 때. 네. 이 말은 내가 당신한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전달하려는 뭐 좋은 마음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속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네. 거짓말하고 멀어지고 정말 그대로 말하는 사람 우리는 믿게 돼요. 예. 그리고 뭐 이 거짓말이라는 게 네. 정말 끝까지 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좀 밝혀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짓말이란 게 사실 힘만 들다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도 안 와요. 왜냐하면 지금 전혜연 씨도 있잖아요. 네. 전혜연 씨가 내가 볼 땐 거대한 컴퓨터예요. 엄청난 컴퓨터예요. 네. 예, 엄청난 컴퓨터로서 내가 뭐 말하면 네. 그냥 탁탁탁탁 감지해요. 예, 네. 거짓말할 때는 뭔가 석연찮은 게 있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네. 그냥 적각적각으로 나오면서 그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거짓말할 때는 뭔가 자기가 아는 건 본 거는 이건데 이거 네. 다른 거를 말할 때 힘이 좀 들어요. 그렇죠. 힘이 든 그것이 석연찮음으로 우리한테 감지가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남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석연찮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밝혀져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드러났을 때 사람을 못 믿게 되죠.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네. 믿고 사는데 못 믿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래 체크하고 감시해야 돼요. 그래 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거짓말 안 하는 것도 네. 습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면서 네, 네.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네. 양치기 소년 같은 네, 네. 경우 나중에 예. 아무도 안 믿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어른부터 거짓말 하니까 네. 아이들한테 뭐 어떻게
이 거짓말의 문제점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래 보면 유태인들 있잖아요. 네. 유태인들이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많다 그래요. 그 유태인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양치기 소년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가깝게 우리 불교에서도 음, 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예, 불망어라고. 그렇죠. 그만큼 구업에 대한 중요성을 부처님께서도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불교를 오랫동안 심도 있게 공부해 보니까 네. 불교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예. 그래서 불교는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이치가 이렇고 확실한 걸 이야기하지 사람들이 좀 좋으라고 거짓말 절대로 안 해요.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착하게 살아라고 뭐 윤회를 이야기했다는데 윤회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진실만이 가장 그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아까 뭐 성자의 표현인 것도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가면 세상이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자들이 지켜야 될 계가 5개예요. 예. 사실은 이 사미가 지켜야 되는 게 10개예요. 10가지 개. 이제 남방 비유 같은 227개인데 5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거짓말, 이 불교 이래 보면은 우리는 지옥 쉽게 간다고, 어렵게 간다고 생각하죠. 쉽게 가요. 5개 어기면 간다 이런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거짓말 하는 건 좋지 않고요. 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기 위해서 10가지 덕목을 완성한 걸 십바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진실바람이래요. 진실바람. 진실하다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이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어떤 수행도 엄청나게 하신 거죠. 거짓말이 큰 거짓말도 있지만 이 차이 나는 만큼 줄여서 있는 그대로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라. 박사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얀 거짓말 이런 말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예, 예. 이런 경우도 거짓말이긴 거짓말이거든요. 당연히 거짓말이고 저는 그런 거 뭐 거의 안 해요. 오. 안 하고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도 자기가 거짓말하면 네. 그 사람 나를 믿겠어요? 아. 우리가 한번 그 거짓말을 받는 상대가 됐다 치면 네. 그게 아무리 선의의 물론 나를 배려한 건 고맙게 여기지만 거짓말했다는 사실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남이 받아들이는 효과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짓말에 대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했고요. 네, 네. 이어서 다음이 저희가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 예.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이제 뭐 거짓말, 약속 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된 거죠. 예. 그래서 거짓말만큼이나 약속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약속이라는 건 서로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지키면 상대방이 나를 믿겠죠. 네. 근데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네. 저 사람 뭐 좀 못 믿을 사람이다 하면서 확대 해석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다른 것까지 또 다 아까 거짓말한 사람들 거짓말하면 다른 것도 다 의심하듯이 네. 우리하고 이래 약속을 해서 어떤 상대방이 그 약속에 또 많은 기대를 가진 경우는 실망도 크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다른 면도 이래 또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약속을 잘 안 지키면 그게 그 사람 혼자 아는 거로 끝 안 나요. 소문이 나요 또. 저 사람 약속 안 그렇죠. 지키니까 저 사람하고 약속하지 마라.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만으로 다 이래 가질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데 신용을 잃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네. 신용이 없는 사람을 보면 뭐 시체가 걸어 다닌다 이래 생각한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사업하신 분이에요.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어떤 행태인가 빌려야 되고 빌릴 때 돈을 함부로 빌려줍니까? 믿어야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신용 없는 사람은 막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체가 왔다 갔다 한다 이래 보는데 그분이 한테 내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네. 큰 기복이 없이 아주 순탄하게 사업을 했어요. 사업에서 그러긴 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나는 이제 본업이 정신과 의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볼 때 유심히 봐요. 네. 어떤 사람이 참 잘 살아가고 있고 성공하면 아 어떻게 그럴까 이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그래 큰 기복 없이 평탄하게 이래 사업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대답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말만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예. 6.25 전쟁이 났을 때 이분이 피난을 다 가야 되잖아요. 충청도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피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 갔죠. 근데 피난을 안 가고 이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있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매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 내가 보기엔 찾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요. 피난 가기 바빴으니까. 6.25 전쟁 그렇죠. 통해.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찾아서 돈 다 갚고 와. 그 다음에 피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위험한 순간에요. 그렇죠. 와. 근데 그분의 마음은 참 나를 믿고 이래 빌려준 사람을 내가 그래 갚는 건 도리다 그래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것의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당시는 물자가 이래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자가 적으니까 이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갔다 오니까 네. 물건을 막 서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와, 좋네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야, 신용이 엄청 중요하네요. 약속.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은 실력이겠지만 네. 물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 놓으면 자기의 말을 믿고 호응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으면 잘 일이 풀리고 네. 그런 사람이 적고 오히려 저 사람은 아예 안 돼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박사님, 근데 저희가 흔하게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인사처럼 하잖아요. 예. 이 말 때문에 외국인들은 네, 언제 먹을 건지 계속 기다린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밥 한 번 먹자 해놓고 네, 잘 못 지키는 사람이 또 약속이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뭐 저도 뭐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쉽게 약속하는 경우죠. 뭐 우리가 이제 굳이 좋게 해석하면 밥 한 번 먹자 할 때 밥 한 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밥 한 번 먹자 하면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은 기다릴 거 아니에요. 네. 기다리는데 뭐 연락도 없고 이러면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조금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 경우도 이래 가만히 나를 관찰하고 다른 사람 관찰했을 때 우리가 약속하고 난 뒤에 네. 그 다음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별 의미가 없거나 내가 이 좀 쉽게 그건 안 지켜도 되겠다 이런 경우는 취소하거나 이래 안 지키게 되거든요. 네. 그 말은 자세히 보면 쉽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적극적인 기분이 들었거나 어떤 분위기가 그렇거나 네. 해서 충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검토를 안 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경우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봐서 한 20년 네. 20년 전이에요. 그때 한 20몇 년 전인데 네. 가만히 보니까 나도 뭐 밥 한번 먹자 내지는 뭐 약속했다가 아유 안 되겠다고 취소한 그런 걸 가만히 보니까 다 쉽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네. 이제 그걸 고치는 방법을 하나 개발했어요. 뭐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어떤 노력을 네. 했냐면 쉽게 한 거예요, 약속을.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속하면 무조건 지켰어요. 어떤 약속이라도. 어떤 약속이라도 지키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요? 그렇죠. 와. 내가 예를 들면 예. 뭐 100만 원 줄게 하고 난 뒤에 네. 나중에 와서 내가 줄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러면 그때 안 주잖아요, 보통. 근데 네. 난 줬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한 약속을 무조건 지키니까 이제 네. 어떤 결과가 오냐면 무조건 지키니까 쉽게 하고 맞지 않은 약속은 괴롭겠죠. 괴로우니까 네. 나중에는 약속할 때 이 괴로운 장면이 떠올라요, 그냥. 떠올라요. 떠올라서 약속할 때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나 없나를 네.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약속할 때 신중해져요. 쉽게 네. 약속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키게 되더라고.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무조건 이제 네. 실천에 옮긴다라는 그냥 무조건, 거네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와. 무조건 지키면 역으로 이 괴로웠던 거, 힘들게 했던 괴로웠던 게 떠올라서 네. 약속할 때 그것이 눈에 떠오르니까 네. 이건 힘들다 안 되겠다 이래 된 거죠.
와,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박사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노력들 그렇죠. 이렇게 들어봤고요. 네, 네. 이 약속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네.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예, 예. 이 약속을 잘 지키는 부분도 네. 혹시 불교에서 강조하신 구절이나 뭐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부처님께서 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10가지가 있어요. 네. 10가지 어떤 덕성을 예. 완성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결정바람일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일은 결정바람일. 완성한다는 건데 네. 뭔가 하나 결정하면 예. 그 결정을 이룰 때까지 그걸 포기를 안 하고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게 결정바람일이에요. 약속을 해서 지키면 결정바람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평소 이 약속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박사님 그 오랜 시간 동안 네. 지키실 수 있었나 네. 봅니다. 네. 네. 와,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 조건을 좀 알아보고 네. 싶은데 네.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예전에 한번 강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 네. 했죠, 그죠? 그 한 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비교란 거는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면서 예.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이 비교는 사실은 이 다른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다른 사람이 들어 있어서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네. 나한테 정작 필요한 일하고 쉬어야 될 때 못 쉬게 하는. 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제대로 살아가는데 비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네, 예. 비교는 일단 버리시고 예, 예. 정신건강을 위한 18가지 조언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네. 다음 7가지가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대화 어떻게 잘하면 되는 걸까요? 대화란 건 네. 사실 우선 대화의 중요성을 좀 아셔야 돼요. 네. 이 이제 대화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아주 필수예요. 필수인데 그 인간관계에서 또 가장 핵심이 대화예요. 예. 네, 그래서 대화를 잘한다면은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볼 수 있고 대화 능력이 어떤 인간관계의 능력이다. 정신건강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든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 방법이 있고. 근데 대화는 잘하려면 대화가 어떤 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보면 그 네. 구성 요소마다 그 구성 요소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네. 대화는 거는 이제 우리 지금 이런 대화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네. 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둘 셋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그래서 대화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대화 속에는 꼭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시간도 있어요. 예, 침묵도 있네요. 예, 그 세 가지 네.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화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우선은 대화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네. 그때 그 나와 남과의 어떤 관계를 잘 정립해야 돼요. 나와 남은 뭐 직책이나 또 돈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소중한 거예요. 나에겐 내가 가장 소중해요. 네. 또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대화는 동등한 속에서 네. 공평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일단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대화는 동등하게 공평하게 동등한 관계에서 공평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말을 하는데 나는 많이 해도 되고 상대방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이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서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양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땐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화는 뭐 두 사람 간의 대화다 치면 내가 만약에 말을 먼저 시작했다면 예.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고 난 뒤에는 상대방이 충분히 하게끔 허용하는. 네. 요게 우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동등하면서 공평하게 해야 되고 예. 그다음 내가 충분히 말하면 또 충분히 상대방이 말하게끔 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말할 때 들을 때 침묵 요 셋에서 좀 순리대로 하면 돼요. 우선 말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네. 또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있거나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 됩니다. 그게 있을 때는 하면 되는데 예.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그러네요. 없으면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 그 동료 그 정신과 선배 의사 중에 한 사람이 항상 만나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배님 어떻게 그래 재밌는 이야기를 그래 잘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해.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 그걸 다 적는데요. 적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훈련을 하신대요.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말한대요. 와.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싶으면 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든지 예. 그걸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좀 그냥 잘 듣든지 네. 그러면 되는데 할 말도 없으면서 말해야 되는데 하면 곤란해요. 우선 말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할 말이 없으면 들으면 돼요. 네. 듣는데 잘 들으면 돼요. 잘 듣는 거. 그다음에 잘 듣는데 또 할 말 상대도 말이 없어요. 예. 그러면 침묵을 네. 편안하게 침묵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예. 어색해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네네. 네. 예. 근데 이게 상대방 말 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으면 네.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멈추셔야 돼요. 멈춰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잘 듣는데 사실 이래 잘 들으면 활발하게 그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는 잘 들어도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져요. 말을 많이 한 것처럼. 잘 들어도요. 그렇죠. 네. 그 대화에 충분히 참가하고 있으면 참여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볼 때 네. 이 사람은 충분히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듣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 속에서 딴 데 정신이 가 있는 게 안 좋아요. 내가 상대방을 잘 보면서 말을 하든지 예. 또 상대방 말하는 걸 내가 잘 듣든지 그렇게 되면 이 딴 데 안 가 있기 때문에 네. 힘든 게 없어져요. 근데 그때 나도 말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게 되면 네. 그게 힘들어져요. 제가 이 군의관 생활을 네. 할 때 한 2년 정도 우리가 같이 어떤 병원에서 근무했어요. 후송병원인데. 거기서 2년 후에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때 하여튼 가장 인기가 있었던 군의관이 네. 항상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말을 꼭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그 대화에 잘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요즘 또 재밌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인기라서 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재미없으면 아예 대놓고 요새 유행하는 단어 중에 노잼이란 말이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네요. 재미없다고 예. 노잼이야 막 이렇게 예. 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다 보면 다음부터는 내가 조용히 있어야지 해서 나서는 걸 아예 안 하거나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이제 TV 네. 이 방송 매체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요즘은 좀 덜한데 그 시트콤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네. 대학생들 보면 재밌게 막 하면 나도 저래 재밌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뭐 드라마잖아요. 그죠? 네. 드라마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재밌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고 뭐 사실 그런데 뭐 재밌으면 좋죠. 자연스럽게 그쵸. 뭐 이래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재밌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 잘못하면 우리가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이래 생각해요. 사람이 한 몇 사람 있으면 재밌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재밌게 있으면 좋으니까. 그걸 꼭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꼭 내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재밌으면 그 같이 재밌게 있으니까 네. 막 고맙다 생각하고 같이 즐기고 재밌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가 볼 때. 네. 대화도 아무것도 힘든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아무것도 힘든 거 없어요. 내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힘들게 하구나. 예. 내 형편대로 하면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근데 내 형편과 다른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괴로움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내가 잘 듣는 게 좋으면 잘 듣고 그렇죠. 있으면 그 분위기를 그냥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예. 이 듣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사실
말하는 거는 본전이에요, 사실은. 아, 말하는 건 본전인가요? 아는 거 이야기하니까. 예. 물론 이제 말하면서 또 이래 확실해지는 것도 있지만 예. 대부분 말하는 건 그냥 말하는 거 끝나잖아요. 본전이에요, 본전. 그렇군요. 그런데 듣는 거는 이득이에요. 들을 때마다 계속 쌓이죠. 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남 경험 듣고 좋은 정보도 얻고, 그래서 가만히 듣는 사람을 더 높이 봐요. 그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의 가장 주된 업무가 잘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잘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누가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존중해 주구나. 내 말을 잘 듣구나 해서 상대에서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또 듣는 것에 이래 되게 이래 중요시하게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예. 대화라는 건 상대방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근데 말하다가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 많이 싸우는 다투죠. 경우가 예. 되게 좀 중요해요. 안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화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예. 대화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대화할 때 내 반응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네.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느꼈다 하면 당신 왜 그래 느껴서 하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 그건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되게 사랑했어요. 예.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예. 뭐 이 사람은 직장을 안 다닌다 칩시다. 요즘 뭐 다 뭐 직업을 가지만 직업을 안 다니고 있다 하면은 이제 둘이서 사랑하고 좋은 시간 가지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대기업 다니는 남자가 좀 바빠서 늦게 왔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하고 뭐 이렇게 늦게 오고 무관심하려고 결혼했나 하고 따지면은 좀 이 사람 입장에서도 늦게 온 또 이유도 있을 거고 맞아요. 늦게 왔을 때 또 이런 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뭐 좀 외롭고 또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뭐 어떻더라 하고 네. 상황을 알리면 네. 이쪽은 비난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구나. 좀 어떻게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네. 지내는지 모르고 잘 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 내 반응이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 이야기하고 판단은 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화에서.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이래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하는 게 대화라 생각하는데 네. 이 사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나 이거를 잘 알아서 그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도 대화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자칫하면 싸우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과의 대화를 예. 조금 확대해서 우리 몸하고 대화한다. 네. 우리 정신하고 대화한다. 그래서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잘 살피면 네. 몸이 안 좋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좀 어떤 병이 시작될 때 발견도 할 수 있고 네. 정신도 마찬가지고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네.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또 상대방을 잘 이래 헤아리는 거, 예. 보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8번째 조언인데요. 예. 공평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뭘 공평하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이 공평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공평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하나를 항상 봐요. 그래서 공평하게 안 하면은 예.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도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공평한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이 공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예. 네. 내가 남보다 또 부족한 대우를 받았다. 그럼 약간 화가 나고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그런 부당한 행동을 내가 할 때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또 잘 못 그게 느끼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공평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 중심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친구 없을 네. 때 그 친구는 이래 뭐 어떻게 뭐 인색에 이래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고 내가 화장실 갔어요. 네.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없을 때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예,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게 정말 내 중심에서 공평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정신건강을 위한 18가지 조언 저희가 배워보고 있는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5가지 배운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죠. 네. 우선은 이제 거짓말. 네. 거짓말은 우리한테 가장 손해되고 네.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손해돼도 엄청 손해되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약속 지키는 거. 예.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남이 나를 믿지 않아요. 남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네. 꼭 약속 지키는 방법으로 저의 방법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그리고 비교하지 남과 않는 비교하지 것. 않는 네. 거. 예. 남과 비교하는 거 나한테 또 손해예요. 네. 내 인생을 못 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다음에 대화를 잘하는 거. 대화는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하고 듣고 또 침묵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잘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공평하게 하는 거. 예. 우리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와 남이 온전하게 서로 대등하고 공평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네. 그게 나와 남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해주셨고요. 네, 네. 행복 처방전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거짓말을 좀 발본색원하려면 아예 네. 없애려면 예. 우리가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알면 안 대로, 생각했으면 생각한 대로 하는 훈련을 하고 예. 이제 거짓말을 안 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할 때 예. 남들로부터 내가 신뢰를 얻고 그 거짓말을 어째 보면 그 잘못한 거 그거를 만회하는 진정한 길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예. 약속 지키는 거는 그냥 내 방법을 한번 따라보는 네. 거죠. 무조건 지킨다. 예. 그러면 약속할 때 신중해진다. 예. 그다음 남과 비교 이거는 뭐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빼고요. 예. 그다음 이제 대화를 잘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듣고 네. 또 서로 말이 없으면 편안하게 있는다. 딴 데 안 가 있는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공평하게 한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남도 소중한 사람이고 기회를 충분히 가지면서 예. 내 중심에서 이제 공평하게 하는 거. 그것이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딱 써야 될 터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실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한 18가지 조언 배워보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도 반도 아직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배워볼 텐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송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뭐 게시판에 궁금증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이나 또는 우편으로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증들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